한 달 전 문을 연 사천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최신 시설로 인기가 많지만 규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장 길이가 25m로 짧다는 것인데 버룡동에 있는 사천시 실내 수영장의 절반밖에 되지 않다 보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한 해 동안 평생학습과 행복교육의 성과를 주민들이 선보이는 하동군 배우맨 힐링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비롯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함양에선 한 사업가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주목됩니다. 진주시가 발사한 초소형 위성 진주 세던. 최근 스페이스X사로부터 최종 미사출 통보를 받았지만 부품 국산화와 위성 개발 인력 양성 등 남긴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들이 공식 SNS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구심점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천시 사천아이와 진주시 지수 승산 부자마을의 관람 포인트들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천시가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만든 체육시설이죠. 최신 시설로 인기가 많지만 규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영장 길이가 25m로 짧다는 건데요. 버룡동에 있는 사천시 실내 수영장의 절반밖에 되지 않다 보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현준 기자가 두 수영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천읍과 면지역 주민의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비교적 먼 거리인 삼천포까지 가야 이용할 수 있었던 실내 수영장을 갖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영장 하루 평균 이용객은 500명가량 됩니다. 최신 시설을 갖췄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룡동에 있는 사천시 실내 수영장보다 규모가 많이 작다는 겁니다. 레일이 너무 작아요. 레일 수가. 그렇다 보니까 막상 운동을 하는 그 타임에 보면은 너무 복잡해서 수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실내 수영장은 레인당 길이가 25m로 사천시 실내 수영장의 절반에 불과하며 레인 개수도 2개 적습니다. 사천시 실내 수영장 규모가 더 큰 이유는 건립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엘리트 수영 선수 육성과 훈련, 그리고 수영 인구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사천시 실내 수영장의 건립 동기는 90년대로 거슬러 갑니다. 90년도에 대방초등학교, 산천포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수영부가 있었습니다. 그 수영부가 전국 규모대회에서 수영장이 없는 가운데서도 와룡 저수지 등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훈련하면서 전 대회를 석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수영 전용 경기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999년에 준공된 사천시 실내 수영장은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공인받은 서부 경남 유일의 수영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시민의 문화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건립된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서부 경남에서는 학생 수영 활동과 선수 육성 목적으로 지어진 진주 학생 실내 수영장을 제외하고 모두 25m 길이로 만들어졌습니다. 레인 개수도 대부분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편 사천시는 수영장 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효율적으로 시민을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해경이 해상 밀수와 밀입국 예방을 위해 취약지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사천해경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육군 39사단은 지난 21일 남해 물건항에서 취약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밀수, 밀입국 유형과 동향을 서로 공유했으며 육상과 해상 점검을 병행했습니다. 해당 점검은 최근 동계 피항을 목적으로 항구에 머무르는 외국 국적 요트가 늘어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하동군이 최근 지역 내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장애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 이후 즉각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사직 처리하고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폭력 예방 특별 보수 교육이 실시됐으며 전수조사 결과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동군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3개월 업무 정지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해 동안 평생학습과 행복교육의 성과를 주민들이 선보이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동군 배우맨 힐링 축제인데요. 이틀간 펼쳐진 축제에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하동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수많은 부스. 체험거리로 가득한 가운데 한 부스에는 어른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부스에는 어린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하동군 배우맨 힐링 축제 모습입니다. 축제는 학교별로, 지원센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VR 체험을 즐기는 학생은 물론 준비된 재료로 조립에 열중인 아이도 보입니다. 정말 잘해. 너는 그 누구보다 잘해. 너는 뛰어나. 본인보다 더 어린 동생을 도와주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한다는 뿌듯함도 느낍니다. 옆에는 전통 가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 시간에 막 전통 문화, 여러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내서 같이 저보다 어린 동생들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그래도 무언가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게 되어서 뿌듯한 기분이에요. 체육관 한쪽에 마련된 주 무대에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답답했던 교실에서 벗어나 축제에 올 수 있어 기쁘기만 합니다. 시험 때문에 학교에 있어서 되게 뭔가 지루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학교에서 나오니까 재밌고 좋아요. 누구나 함께하는 배움, 학생들을 위한 힐링을 위해 마련된 하동군 배우맨 힐링 축제.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른까지 모든 주민이 즐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물가 인상과 높은 금리가 계속되면서 경제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 배달앱을 비롯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함양에선 한 사업가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휴대전화에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자 창 하나가 뜹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전화번호 인증을 거치자 물건을 팔 수 있는 온라인 상점이 개설됩니다. 이용자는 가입 업체를 검색해 제품 구매와 포인트 적립 등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해주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으로 함양의 한 사업가가 자체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대기업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접근성이 높고 간편 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면 모든 서비스가 무료이기에 이용에 따른 부담도 크게 줄였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팔았을 때 원가에다가 수수료에다가 인건비 자하고 남는 게 없다고 할 만큼 이 플랫폼 착취가 굉장히 심각한 구조거든요. 처음에는 다 무상 제공하던 서비스들을 점점 수수료를 늘려가죠. 개발자는 고객들의 재방문 주기가 긴 건축 분야에 몸담고 있어 항상 신규 고객 유치와 홍보비 절감 방법을 고민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와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배달앱처럼 재방문 주기가 짧은 생활형 플랫폼. 여기에 가입 점주들이 홍보 이벤트를 공동 기획하고 매출 상승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상생과 선순환의 가치를 담고자 했습니다. A라는 매장을 이용한 다음에 B 매장 쿠폰을 받아서 B 매장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이 명함 속에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플랫폼은 오는 12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카드 단말기 연결과 동영상 편집 등의 기능도 추가될 계획입니다. 개인이 개발한 지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그 속에 담긴 선순환의 가치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지역 교육 사업에 써달라며 사천시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교육 환경 개선과 학교 체육 증진을 위해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삼천포 여고와 삼천포 여중, 곤양고등학교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카이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2억 1,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인 사천시립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독서 보조기기를 설치합니다. 사천시는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을 위한 독서 보조기기를 구입했습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에 앞서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달 말까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빨간 관람차와 파란 바다가 조화를 이룹니다. 사천 초양도에 있는 대관람차 사천아이입니다. 최근 사천시 공식 SNS에도 소개됐는데요. 일반 놀이동산보다 빠르게 탑승할 수 있고 그림 같은 오션뷰 감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사천아이는 올 5월에 문을 연 뒤 사천의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대 96명까지 탈 수 있고요. 사천 시민이나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이용객 등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에 회전목마가 있어서요. SNS에선 동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포토존으로 이름을 알리는 중입니다. 대관람차와 회전목마는 동계 시즌인 내년 1월 말까지 운영 시간이 조금 바뀌니까요. 이용에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주엔 수많은 기업가를 배출한 마을이 있습니다. 지수 승산마을인데요. 최근 진주 관광 공식 블로그에 이 마을이 소개됐습니다. 지수면 승산리는 GS그룹과 LG그룹을 키워낸 김해허 씨와 능성구 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요. 기업가정식 교육센터와 기업가정식 문화탐방로, 주차장, 숙박시설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숙박시설인 승산의 부자 한옥과 다수의 기업가 생가를 통해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스트하우스도 지어졌습니다. 지수 승산 부자마을에선 K기업가 정신을 테마로 한 전시와 교육 공간이 곳곳에 준비돼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SNS 여행을 보다 조서입니다. 남해군이 민선 8기 첫 투자 유치 자문관을 위촉했습니다. 남해군은 이상훈 골든힐스 주식회사 대표를 투자 유치 자문관으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과 청주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건설하는 등 건설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군은 최근 공공재원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어 민자 유치를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청 고종시가 대한민국 대표 과일로 선정됐습니다. 산청군은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산청 농가 2곳에서 출품한 고종시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최우수상과 산림청장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청 고종시가 대한민국 대표 과일로 선정된 건 8년 연속입니다.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사천농업대학이 지난 20일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과정은 지난 4월을 시작으로 75명이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전공 과목은 도시농업과와 딸기 기초과, 농산물 가공과로 운영됐습니다. 졸업생 가운데 강성모 씨는 학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로 농촌진흥청장상을 받았습니다. 최근 진주시가 기초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초소형 위성을 발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위성이 궤도에 오를지가 관건이었는데 최근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현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진주시와 KTL, 경상국립대 등이 함께 개발한 초소형 위성 진주셋1은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22.7cm 크기의 큐브 위성인데요. 발사 후 장착된 카메라 세대로 3개월 정도 지구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출, 즉 발사 후 적정 궤도를 타야 가능한데요.
관계기관들은 앞서 지난 11일 미국에서 진주셋1이 발사된 이후에 이 사출 여부를 확인 중에 있었습니다. 네, 일단 우주로 가긴 갔는데 목표 궤도에는 도달했습니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21일 스페이스 X사로부터 최종 미사출 확정 통보를 받았는데요. 현재 시는 관계기관들과 함께 스페이스 X사의 비행 정보 분석을 통해 미사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은 실패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실패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손해를 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번 사업에 15억 원 정도가 투입됐는데요. 거액이 들어간 건 맞지만 전부 위성에 투입된 건 아닙니다. 큐브 위성 개발을 추진하면서 설계, 제작, 환경 시험 등 전 과정에 걸친 기술력을 확보했고, 특히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카메라 고정용 부품인 브래킷을 직접 제작해 부품 국산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이 밖에 위성 개발에 참여한 경상국립대 석사과정 학생 3명 전원이 우주 분야 기업에 취업하는 등 이 전문 인력도 양성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이 1단계 사업이었고요. 2단계 사업이 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후속 사업인 진주셋2 개발 사업에는 40억 원, 도비 10억 원 등 5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진주셋2는 진주셋1보다 약 3배 정도 큰 큐브 위성으로 10여 명의 경상국립대 석박사과정 학생이 참여해 오는 2027년 발사 예정입니다. 네, 김현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성 사출 실패란 결과보단 우주로 쏘아 올린 것에 우선 주안점을 둬야 하겠는데요. 2단계 사업에선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진주시가 오는 12월 3일까지 2024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참가자 6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거나 진주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근무 기간은 1월 3일부터 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로 최저임금 9,860원의 시급이 적용돼 만근 시 주유수당을 포함해 151만 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참여 희망 학생은 기본 서류를 구비해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4일 윙스타워 지식산업센터와 지역 신생업체를 찾아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경제복지위 위원들은 이날 지식산업센터에서 11명의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판로 개척과 시장 확장, 주차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진성면에 있는 신생 중간 재활용 업체 리너지를 찾은 위원들은 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진주 미래인재 학습지원센터가 오는 13일과 16일 이틀간 지역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상담의 날을 운영합니다. 급변하는 입시 환경에 대처하고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진로 상담의 날에는 내년 수능 분석과 입시 경향에 대한 대입 특강과 정시 대비 개별 상담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카이가 영국 키네틱사와 미래 소프트웨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키네틱사는 영국의 국방기술 업체로 인공지능과 정보처리, 드론 등 첨단 기계 개발 분야의 전문 기업입니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산 항공기에 사용될 정보융합 분야 기반 기술 확보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카이는 4사의 FA50 무인화 확장을 통한 고성능 무인기 기반 전투 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인턴십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재욱 도의원은 최근 청년 인구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학생 인턴십을 공공부문 외에도 중견기업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드는 부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생활문화 동호회 간 문화교류와 화합을 위한 시민이 만드는 문화공연이 오는 26일 개최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칠안 캠퍼스 본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시민과 예술인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합니다. 행사에선 사물놀이와 북난타, 장구난타 등
생활문화 동호회 중심의 문화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이번 주말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보이며 날이 매우 춥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는데요. 난방기 사용 시에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부분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사천 영하 3도, 하동 영하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8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는 오전까지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과 세종 영하 6도, 제주는 5도 보이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오전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37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2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맑은 날이 많겠는데요. 당분간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 체온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천군 의회 이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마을 주민들이 화합을 이루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 자치규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은 새 구성원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갈등과 불신이 생기게 되어 이를 해소할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개적이며 공정한 절차에 따른 이장 선출과 투명한 마을 공동재산 관리로 마을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집행부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을 제안하여 지난 6월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마을규약을 마을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젊은 층과 노령층이 서로 공경하고 배려하며 기농, 기촌, 인구와 원주민이 서로 화합하여 이웃 사촌이 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